프로젝션 승리 기여도를 알아보는 2022 시즌 포지션별 탑10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지션은 일루수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10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1위 율리 구리에를 승리 기여도 합 0.2 차이로 제치고 10위에 오른 선수는 후반기 대폭발을 보여주며 지난 2년간의 부진을 씻어낸 시시내티의 조이 보토입니다. 35살, 36살 시즌이었던 지난 2년간 승리 기여도가 0.5, 0.5에 그쳐 황혼기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보토는 37살에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살펴보면 2할 6푼 6리의 타율, 3할 7푼 5리의 출루율, 0.563의 장타율에 36개의 홈런과 140의 WRC 플러스로 3.6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손가락 골절로 인해 결장이 길어져 129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36개의 홈런을 기록했다는 것은 풀 시즌을 소화했다면 충분히 40개 이상을 때려낼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과거에 보토는 언젠간 파워를 위해 컨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부터 그 변화에 익숙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토는 전반기에 11개의 홈런과 0.810의 OPS를 기록한 반면 후반기에는 25개의 홈런과 1.057의 OPS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신시내티 프랜차이즈 기록이자 메이저리그 기록의 한 경기가 모자란 7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23.8%의 삼진율을 기록했고 볼넷 비율도 전성기에 못 미치는 14.4%였지만 그것을 희생하는 대신 보토는 무시무시한 타구들을 때려냈습니다. 그의 스탯캐스트는 37살의 성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출구 속도, 배럴 퍼센트, 하드입 비율, 기대 타율, 기대 장타율, 기대 가중 출루율은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고 앞서 감소했다고 했던 볼넷 비율도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스탯캐스트 상으로만 보면 지난해 보토는 MVP 순위 3위와 2위였던 2015년과 2017년에도 뒤지지 않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노리는 보토의 꾸준함과 성실성, 타격에 대한 자세를 걱정하는 팬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올해 38살이 되는 나이입니다. 언제 노쇠화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를 감안해 집스는 다소 보수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할 5푼의 타율, 3할 5푼 3리의 출루율, 0.478의 장타율과 24개의 홈런, 116의 WRC 플러스와 1.6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집스는 보토의 후반기를 100% 신뢰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과연 보토가 한 번 더 불꽃을 보여주며 선수 시절에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다가올 시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보토를 승리 기여도 합 0.1 차이로 제친 9위는 LA 에인절스의 제러드 월시입니다. 2019년에 데뷔한 후 처음으로 100경기 이상에 출전한 월시는 유망주 시절 받았던 파워에 대한 높은 평가를 입증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율 2할 7푼 7리, 출루율 3할 4푼, 장타율 0.509와 29개의 홈런, 127의 WRC 플러스와 2.8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월시는 트라웃과 랜던이 부상으로 빠져있던 시간 동안 오타니와 함께 팀의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8.2%에 불과한 볼넷 비율과 26%에 달하는 삼진 비율이었는데요. 그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진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투수를 상대로 타율 3할 3푼 3리, 출루율 4할 5리, 장타율 0.589와 166의 WRC 플러스라는 아름다운 성적을 기록한 반면 좌투수를 상대로는 1할 7푼의 타율, 2할 8리의 출루율, 0.357의 장타율로 48의 WRC 플러스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풀타임 시즌만을 가지고 선수를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도 이렇게까지 뚜렷한 약점을 보이게 되면 그는 반쪽짜리 선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트라웃과 랜던이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하고 오타니가 다시 한번 MVP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면 월시는 강력한 상위 타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올해 아깝게 놓친 30개 이상의 홈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스는 그가 올해와 비슷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할 6푼 6리의 타율, 3할 3푼의 출루율, 0.510의 장타율과 31개의 홈런, 124의 WRC 플러스와 2.5의 승리 기여도가 집스의 예측입니다. 볼넷 비율과 삼진 비율도 거의 올해와 같은 모습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85 이상의 OPS와 30개를 넘나드는 홈런을 기록하는 계산이 서는 일루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시는 충분히 본인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8위는 샌프란시스코 돌풍의 한 축이었던 브랜든 벨트입니다.
데뷔 후 11시즌 만에 20개가 넘는 홈런을 쳐내는데 성공한 벨트는 오라클 파크의 우측 펜스를 당긴 변화로 큰 혜택을 얻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2할 7푼 4리의 타율, 3할 7푼 8리의 출루율, 0.597의 장타율에 30개에서 1개가 모자란 29개의 홈런과 158의 WRC 플러스로 3.3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쌓는데 성공한 벨트는 다만 무릎 부상과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단 97경기에만 출전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가 기록한 158의 WRC 플러스 이상을 기록한 일루수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벨트 역시 보토처럼 후반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기 OPS가 0.875, 후반기 OPS가 1.085로 전반기에도 준수한 타격을 보여줬지만 후반기에는 무시무시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힘입어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리그 최다승인 107승을 거두고 다저스의 연속 지구 우승 행진에 제동을 걸 수 있었고, 벨트 본인도 시즌 후에 샌프란시스코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하며 1년 더 팀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1,840만 달러를 수령할 올해의 성적을 집스는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했는데요. 2할 4푼 7리의 타율, 3할 4푼 7리의 출루율, 0.467의 장타율의 슬래시라인과 20개의 홈런, 120의 WRC 플러스와 2.0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4살에 접어드는 나이를 우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기간 팀의 중심이었던 포지가 은퇴한 올해 동료 선수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벨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벨트는 지난해 장타력의 폭발이 소속팀의 대약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또 올해가 끝난 후 벨트는 샌프란시스코와 연장 계약을 맺게 될까요? 그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일루수 순위를 정리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순위가 바로 이 7위였는데요. 지난해 일루수 중 7번째로 높은 승리 기여도를 쌓은 이 선수는 바로 시애틀의 타이 프랜스입니다. 2020년 샌디에이고가 오스틴 놀라와 오스틴 애덤스를 얻기 위해 행한 3대4 트레이드로 시애틀로 향한 프랜스는 팀을 옮긴 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성적부터 살펴보면 2할 9푼 1리의 타율, 3할 6푼 8리의 출루율, 0.445의 장타율에 18개의 홈런과 129의 WRC 플러스로 3.5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일루수로서 106경기에 출전하긴 했지만 프랜스는 2루 혹은 3루로도 출전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시애틀이 데뷔도 전에 계약을 안겨줬던 에반 화이트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 1루를 꿰찼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랜스가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화이트가 다시 콜업되어 1루를 차지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프랜스의 장점은 좌투수에게 9개의 홈런과 141의 WRC 플러스를 기록했고 우투수에게 9개의 홈런과 124의 WRC 플러스를 기록했을 만큼 균형 잡힌 성적을 냈다는 것이고 삼진율을 16.3%까지 떨어뜨리며 높은 타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스태캐스트 상으로 보았을 때 하드의 비율이나 배럴 타구의 비율이 좋지 못하다는 점과 밀어서 넘긴 홈런이 1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집스는 올해도 프랜스가 지난해와 유사한 성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할 8푼 1리의 타율, 3할 5푼 6리의 출루율, 0.455 장타율에 21개의 홈런, 128의 WRC 플러스로 3.1의 승리 기여도를 쌓을 것이라는 게 집스의 예상입니다. 지난해 아쉽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시애틀의 도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켈릭은 반등을 노리고 있고 훌리오 로드리게스의 데뷔도 멀지 않았으며 팜 랭킹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유망주 풀도 탄탄합니다. 로비 레이를 영입하며 올해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릴 것을 선언한 시애틀의 도전에 프랜스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수많은 유망주들 틈에서 프랜스와 함께 도약할 수 있을지 그를 지켜보겠습니다. 탑5를 아쉽게 놓친 6위 선수는 뉴욕 매츠의 피트 알론소입니다. 2019년에 데뷔해 53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쓴 알론소는 언제나 4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할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올해는 37개의 홈런과 함께 2할 6푼 1리의 타율, 3할 4푼 4리의 출루율, 0.519의 장타율과 133의 WRC 플러스로 3.0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데뷔 시즌인 2019년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이긴 했지만 눈여겨볼 점은 삼진율을 데뷔 후 가장 좋은 19.9%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후 리그에서 가장 많은 배럴 타구를 때려낸 알론소는 스태캐스트 상으로도 타구의 질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보여준 모습처럼 삼진율을 떨어뜨린 채로 꾸준히 이러한 타구질을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5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내며 홈런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 시즌 동안 결장한 경기가 단 14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를 집스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2할 5푼 9리의 타율,
3할 4푼 9리의 출루율, 0.532의 장타율과 41개의 홈런, 138의 WRC 플러스와 4.0의 승리 기여도가 예상 성적입니다. 집스의 예상 승리 기여도가 알론소보다 높은 일루수는 올슨과 게레로 단 2명 뿐입니다. 다만 삼진율은 올해보다 상승한 23.3%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디그롬과 슈어저가 있을 때 우승을 노려야 할 매치에게 알론소의 활약은 절실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부진한 팀의 타격을 홀로 이끌다시피 했던 알론소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그의 성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탑5입니다. 5위에 오른 선수는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한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준 폴 골드슈미트입니다. 어느덧 데뷔 12년차 시즌을 맞은 골드슈미트는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됐던 첫 해인 2019년 데뷔 후 가장 낮은 WRC 플러스인 117을 기록하며 노쇠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컨택과 출루에서 여전히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지난해에는 장타력까지도 건재함을 보여주며 2할 9푼 4리의 타율, 3할 6푼 5리의 출루율, 0.514의 장타율과 31개의 홈런, 138의 WRC 플러스와 4.9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습니다. 도루도 일루수 중에서 가장 많은 12개를 기록했고 디펜시브 런세이브도 9에 이를 정도로 공수주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볼넷 비율이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진 9.9%에 머물렀고 커리어 평균보다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하락일지 아니면 보토처럼 타격에서의 접근법을 바꾼 영향일지는 올해 모습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스태캐스트 기록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출구 속도, 하드힙 비율, 배럴 타구 비율이 모두 상위권이고 그의 바탕을 둔 기대 타율은 100분이 93, 기대 가중 출루율은 100분이 94, 기대 장타율은 100분이 95%로 그의 전성기 모습과 유사합니다. 다만 올해 34살에 접어드는 골드슈미트도 보토와 벨트와 마찬가지로 약점은 언제 노세화가 찾아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입니다. 집스도 골드슈미트가 올해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2할 6푼 8리의 타율, 3할 4푼 9리의 출루율, 0.462의 장타율에 25개의 홈런과 2.9의 승리 기여도를 예측했습니다.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2017년부터 4년 연속 30홈런을 돌파한 골드슈미트가 예상을 뛰어넘고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세인트루이스가 미러키와의 경쟁을 이기고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골드슈미트는 아레나도와 함께 팀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위에 오른 선수는 이제 다저스의 일루를 완전히 꿰찬 맥스 먼시입니다. 2018년 다저스로 팀을 옮긴 후 깜짝 활약을 보여주며 35개의 홈런을 때려냈고 2019년에도 35개의 홈런을 쳐내며 지난해의 활약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먼시는 작년 한 발 더 나아가 홈런을 36개로 늘리며 또 한 번 인상적인 시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할 4푼 9리의 타율, 3할 6푼 8리의 출루율, 0.527의 장타율과 140의 WRC 플러스는 여전히 리그 최상급의 성적이고 수비에서도 팀의 필요에 따라 1루, 2루, 3루를 오가는 헌신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삼진율 역시 다저스로 이적한 후 가장 낮은 20.3%로 떨어뜨리는 데까지 성공한 그는 스태캐스트 상으로도 큰 약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스 역시 그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2할 4푼 7리의 타율, 3할 6푼 7리의 출루율, 0.516의 장타율과 32개의 홈런, 137의 WRC 플러스와 3.4의 승리 기여도라는 올해에 미치진 못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성적이 집스의 예상치입니다. 이렇듯 분명 출전할 수만 있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 확실시되는 먼시이지만 문제는 과연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의 리그 우승 자리를 놓고 마지막 날까지 다퉈야 했던 다저스는 최종전에서도 정예 멤버를 내보내야 했고 먼시가 타자 주자와 충돌하며 척추 측부인대가 파열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수들이 해당 부위를 다쳤다면 토미존 수술로 이어졌겠지만 먼시는 야수이고 송구를 하는 팔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분명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시는 개막 출전을 자신하고 있고 스윙을 시작했으며 리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과연 먼시가 부상 전과 같은 활약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탑3를 차지한 선수는 지난 시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은 일루수 프레디 프리먼입니다.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내셔널리그 MVP에 오른 프리먼은 지난해에도 애틀란타 타선을 이끌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헤이더를 상대로 결승 홈런을 때려내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3할의 타율, 3할 9푼 3리의 출루율, 0.503의 장타율과 31개의 홈런, 135의 WRC 플러스로 4.5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단축 시즌에 보여줬던 무시무시한 모습에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2010년에 데뷔한 이후 세 번째 30홈런 시즌을 만들어낸 프리먼은
어느덧 12년을 애틀란타에서만 뛴 원클럽맨인데요.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을 수 있었기에 당연히 시즌 중 애틀란타와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프시즌 중에도 애틀란타와 기간과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 다저스, 양키스, 심지어는 매츠와 템파베이까지 프리먼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고 락아웃이 끝나면 프리먼은 곧 그의 행선지를 정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리먼이 애틀란타를 떠나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 않고 커쇼와 그가 다저스와 애틀란타의 유니폼이 아닌 타 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야구에서 낭만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될 것만 같아 그 둘이 현재 소속팀과 계약을 맺고 원클럽맨으로 은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구단주들이 CBA 협정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에겐 더 이상 낭만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쨌든 프리먼은 어떤 팀으로 가든 책임감을 가지고 훌륭한 성적을 거둘 텐데요. 집스는 2할 9푼 4리의 타율, 3할 8푼 6리의 출루율, 0.512의 장타율과 29개의 홈런, 135의 WRC 플러스로 4.0의 승리 기여도를 거둘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프로젝션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집스가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점인데요. 4.0의 승리 기여도 프로젝션은 알론소와 같은 1루수 3위로 이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선수는 올슨과 게레로 뿐입니다. 스태캐스트 상으로도 완벽한 모습의 프리먼이 어떤 구장을 홈으로 쓰고 어떤 타순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그는 엘리트 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위와 다소 큰 격차이지만 마찬가지로 1위와도 다소 큰 격차를 보이며 2위에 자리 잡은 선수는 오클랜드의 맷 올슨입니다.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1할 때 타율의 31.4%라는 충격적인 삼진율을 기록하며 너무나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던 올슨은 지난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볼넷 비율은 13.1%로 큰 변화 없이 유지하면서 삼진율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8%까지 떨어뜨린 건데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윙하려는 자세를 취했고 68%까지 떨어졌던 컨택률을 78.6%로 10% 이상 끌어올린 점도 성공의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좋았던 타구 질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성적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2할 7푼 1리의 타율, 3할 6푼 6리의 출루율, 장타율 0.529와 39개의 홈런에 146의 WRC 플러스로 5.0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는 본인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커리어 내내 약점을 보였던 좌투수 상대에서도 해법을 찾은 모습이었는데 우투수 상대 OPS가 0.877, 좌투수 상대 OPS가 0.962로 오히려 좌투수를 상대로 더 나은 모습이었고 홈런도 좌투수를 상대로 22개, 우투수를 상대로 17개를 때려냈을 정도로 지난해 그에게 좌투수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어디까지 믿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28살이 되는 그가 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면 올슨은 리그 탑을 다투는 1루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스 역시 올슨의 변화가 플루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할 6푼 4리의 타율, 3할 6푼 6리의 출루율, 0.529의 장타율과 37개의 홈런, 144의 WRC 플러스, 4.8의 승리 기여도로 올해와 거의 유사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집스의 예측입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를 관건은 삼진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빌딩을 선언한 오클랜드가 FA까지 2년이 남은 올슨을 최고점인 현재 트레이드하고 싶어 한다는 변수가 있는데요.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양키스, 애틀란타, 다저스 등이 오클랜드에게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올슨이 좌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을 사용하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50개 이상의 홈런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지, 스탠튼, 올슨이라는 무시무시한 중심 타선을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과연 올슨이 어느 팀의 둥지를 틀게 될지 그곳에서 지난해에 보여준 극적인 반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대부분이 예상하셨을 바로 그 이름,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입니다. 유망주 랭킹 1위이자 명예의 전당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던 지난 두 시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지난 시즌을 앞두고 절치부심하며 체중 조절과 훈련에 임한 게레로는 어째서 그가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지를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선수가 오타니였다면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타자는 게레로였습니다. 3할 1푼 1리의 타율, 4할 1리의 출루율, 0.601의 장타율과 48개의 홈런, 166의 WRC 플러스, 6.7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게레로는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공동 1위, 타율 5위, 출루율 3위, 장타율 3위, OPS 2위, WRC 플러스 2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야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발사각도가 너무 낮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았던 그는 올해 9.4도로 발사각을 끌어올렸고 배럴 타구와 하드입 비율도 함께 끌어올리며 아름다운 스태캐스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홈런의 방향 역시 좌중 우를 가리지 않았고 12.3%의 볼넷 비율과 15.8%의 삼진율 모두 훌륭했습니다. 만약 오탄이라는 만화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다면 2021년 아메리칸 리그의 MVP는 게레로의 차지였을 것입니다. 집스 역시 이 최고의 타자의 활약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 3할 3리의 타율, 3할 9푼의 출루율, 0.585의 장타율과 43개의 홈런, 5.7의 승리 기여도가 그 예상치입니다. 개인적으로 게레로는 충분히 이러한 프로젝션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미언이 떠났다고 해도 여전히 토론토의 타선은 강력하고 게레로는 이제 23살에 불과한 젊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 진출의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토론토는 눈에 불을 켜고 전력 보강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게레로가 포스트시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 야구 팬으로서 토론토의 분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티스 주니어, 소토, 오타니, 아쿠냐 등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스타들과의 경쟁에서 게레로가 내년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될지도 기대됩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게레로의 활약상이 꾸준히 이어져 역대 최초의 부자 명예의 전당 입성자를 보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머나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고 저는 지난 시즌이 그 대단한 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와 집스 프로젝션으로 본 일루수 탑 10이었습니다. 일루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2020 시즌 아메리칸 리그 MVP였던 호세 아브레이유,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타율 1위 율리 그루엘, 필라델피아의 리스 호스킨스 등이 아쉽게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프리먼, 올슨, 게레로라는 탑3가 유지될지 혹은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게 될지 기대를 가지며 그리고 부디 하루빨리 메이저리그가 재개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